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소비재 수입 실적을 제출받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과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신라시대 때부터 714번이나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었죠. 그러니까 신라시대 땐 20번, 고려시대 땐 515번, 조선시대 땐 178번, 그리고 36년간 일제강점기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침략을 받았던 횟수는 총 714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도 눈으로 보이는 총 쏘고 미사일만 안 쏴댔을 뿐이지 침략 아닙니까? 침략. 기시노부스키의 손자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먼저 싸움을 걸었고, 이 싸움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와 기업, 그리고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이유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내려서 이번 총선 때 일본과 밀접한 정치인들을 다시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를 일본이 정치적 식민지, 경제적 식민지로 삼아서 우리 국민들의 등짝에 빨대를 꼽아서 대대손손 핏 빨아먹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1초의 빚이 1146만원씩 늘어나는 일본, 일경 3천조, OECD 기준으로는 일경 5천조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일본을 위해서, 그것도 2020년 예산이 100조엔,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데 그중에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만 무려 2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돈을 팍팍 찍어도 되는 기축통화국이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 기축통화국이라 망할 리가 없다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거잖아. 아니, 예산의 3분의 1을 국채 상환하는 데 사용을 하고는 또 나머지 79.3조엔 중에서 사회보장비로만 35.9조 원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런 다 망해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피를 쪽쪽 빨리며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그깟 강제징용 배상비 10억도 안 되는 돈, 1인당 1억도 안 되는 돈도 주기 싫어서 작년에 반도체 수출 규제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괘씸한 게 뭐냐면 이번에 세계보건기구 WHO에다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싸가지 없는 나라 일본, 2차 대전의 전범 기시노부스키의 외손자 아베 일본 총리가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일본 아베 총리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도쿄올림픽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품목인 맥주부터 살펴보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수입 맥주가 아사히 같은 일본 맥주였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020년 1월에 일본산 맥주 수입은 12만 6천 달러, 하나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전년 1월과 비교해보면 무려 98.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가 일본 맥주를 마시기는 마시는 모양이네요. 아직까지 1.8% 팔아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걸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시대 이후로 714번이나 우리를 침략하던 왜구들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산 자동차 수입액은 똑같이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2192만 8천 달러로 하나로 치자면 260억가량을 수입하게 됐는데, 일본산 자동차도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동월 대비 69.8% 감소한 금액입니다. 특히 그렇게나 잘 팔리던 하이브리드 승용차 수입 비율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 점유율이 20%대에서 7.5%로 크게 감소했다는 거니까 그동안 일본 자동차는 불매운동을 피해서 암암리에 잘 팔리고 있다고 그렇게 엄프를 하더니 알고 보니 다 뻥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본 오토바이도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일본 오토바이 수입 통계도 보면요. 전년 동월 대비 98.9%가 줄어들었는데 수입액은 2만 달러, 그러니까 2,400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본 오토바이도 어마어마하게 팔렸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작년 동월과 대비해 대부분의 일본산 수입 금액이 줄어들었는데요. 사케 수입은 66.7%가 줄었고, 담배는 72.9%가 줄었고, 왕구는 57.4%, 가공식품은 54.7%, 화장품은 41.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은 아직까지 굳건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경제 보복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 된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자국 경제를 고립시키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도쿄올림픽인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20년째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일본 경제가 얼마나 가라앉아 있는지 OECD 3050 클럽의 장기 임금 변화 그래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고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야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 동력도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많이들 들어는 보셨겠지만 일본을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는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일본 국민들은 항상 가난하다고 말을 하죠. 20년 전인 1999년에 평균 임금 48,726달러를 받았던 일본 국민들이 2018년에도 45,573달러를 받아서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고작 1,847달러밖에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보면은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동안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금리를 낮추고 돈 찍어내서 빚지고 이런 식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는데도 그 돈을 다 어디에 어떻게 썼길래 일본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처럼 소비 주체들의 소득을 올려주는데 그 돈을 썼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쯤 큰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아베 총리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일본의 부흥을 상징하는 계기로 도쿄올림픽을 이용해서 그 기세를 몰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아베 총리의 계획이 성공을 하려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만 하니까 그래서 크루즈 선박을 항구에 띄워놓고선 일본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박박 우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도 자국민을 더 이상 맡겨놓을 수 없다며 300명을 데리고 갔었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늘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서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제1교포들 5명을 데려오기로 했는데 이번 크루즈 선박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정부의 방역 수준은 믿을 수 없다는 인상만 확 심어준 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최지를 도쿄에서 삿포로로 옮기면서 시선을 모았었던 마라톤 경기가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마라톤이라는 게 올림픽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다음 달 1일 도쿄 마라톤 재단이 3일절에 열리는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일반인의 참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선수들은 올림픽 대표를 정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출전은 하지만 홍보 효과를 노렸던 일반인들의 출전은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원래는 이 마라톤 대회가 38,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참가자들한테 마스크를 씌우네 안 씌우네 하다가 아예 일반인들 출전은 빼버리기로 했는데 마라톤을 뛰면서 마스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단거리를 뛰는 것도 아니고 풀코스 마라톤 42.195km를 뛰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서 마라톤을 하는 건 그냥 뛰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일이 이쯤 되니까 일본 올림픽 정말 괜찮은 건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IOC에서는 일본을 방문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도 했는데 일본의 강행 의지가 높고 IOC도 일본 눈치를 보는 판국이라 아마 개최지 변경이나 대회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도쿄올림픽이 성공을 하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건데요. 도쿄올림픽 야외 수영장에서는 아직도 역한 냄새나 더러운 수질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 2만 톤의 모래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과연 모래 갖다가 붓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나라 코트라에서 도쿄올림픽 특수를 활용해 일본 시장 진출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아니 올림픽은 일본에서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글쎄 일본 수준이 이 정도였나 싶은 생각이 다시 들었는데요. 5G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신 장비를 삼성전자에게 맡겼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도쿄올림픽 흥행의 핵심 요소인 올림픽 티켓 판매. 이번 도쿄올림픽 티켓 판매를 우리나라의 인터파크가 완전히 맡아서 담당을 하는데 좌석 배정이나 결제, 환불까지 모두 일원화시켜서 인터파크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신용카드보다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나라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 시스템이 잘 갖춰 있지 않아서 마땅히 맡아서 할 업체도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 기업 현대카드에서 맡기로 했다는 겁니다. 즉 일본에서는 카드 시스템이 없어서 발생하는 손해가 수십조 원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선 아예 그럴 바에는 일본 내의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현대카드에 맡기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앞으로 현재 20% 정도인 카드 사용 비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하니까 현대카드가 일본 내에서 장기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시장이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워낙 강해서 초기 인프라를 설치할 때 사용자 측의 비용을 많이 지불하라고 하는 나라인데 인터넷 뱅킹을 만들 때도 사용자를 늘려서 비용을 회수할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인데요. 그걸 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처음부터 나눠서 내라고 하는 거니까 사용자들이 늘어날 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일본 업체들이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인프라 구축이 힘들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나라야 뭐 인프라 쫙 깔아놓고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시스템 구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일본 안에선 마땅한 보안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선수촌이나 경기장 안에서 필요한 보안 시스템도 우리나라 업체 윈스가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트라에서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도 일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보자, 최대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 취약한 ICT 서비스 분야와 프리미엄 소재 분야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즉 일본이 올림픽 특수로 예상하는 금액이 30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벌어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예산으로 국민들을 속였다는 게 들통나자 뚜껑 열린 일본 국민들의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일본 도쿄올림픽이 개최도 전에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해 국위 선양과 수익 등을 챙기려고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으로써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도쿄올림픽에 사용되는 예산은 도쿄시와 국가가 투입하는 예산을 다 합쳐도 7조 5,400억 원 정도라고 알리면서 국민들의 찬양 속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도쿄올림픽 개최를 결정한 뒤에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예산이 급증했고 투입되는 혈세가 32조 3천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예산 낭비가 심해졌습니다. 또한 당초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도쿄올림픽이 가져오는 이익들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상황들이 일본 내에 전해지면서 일본 국민들이 폭발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32조 3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그 이상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있다면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반세기 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과는 환경이 전혀 달라진 것을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투자의 대부분은 회수하지 못하며 오히려 올림픽 후에도 드는 유지비 때문에 지속적인 마이너스 부동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신축이 확정된 국립 경기장을 예로 들자면 최대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로 지어지지만 올림픽 이후에 이러한 큰 경기장을 사용하는 대회나 이벤트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경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국립 경기장에 지붕을 짓지 않았고 냉방도 없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오천시에는 가동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도쿄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국립 경기장의 사용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지비를 웃도는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절망적으로 전망되며 매년 적자를 내는 골치 아픈 시설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인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일본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2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올림픽 유치를 따냈다는 의혹을 일부 해외 언론이 보도하자 이미 국제올림픽은 영리 목적의 흥행사이며 이런 영리 운동회에 3조엔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범죄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빚은 1000조엔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은 국채 이자 지급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GDP 확대와 세수 증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정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올림픽에 32조 3천억 원을 투입한 것은 국가 재정을 파산으로 이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는 국민의 복지에 써야 할 3조엔의 혈세는 고작 3주의 운동회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도쿄올림픽의 뒷면이 사사치 공개되자 한편에선 일본 정부를 맹렬하게